지금까지의 수익률은 제가 이게 거래가 어떤 뭐 주식처럼 HTS에서 뭐 자동으로 막 수익률이 상출되고 막 그런 구조는 아니어서 제가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가장 많이 했을 때는 제가 좀 그 통계를 내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이제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때 2018년도였는데 그때 시장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달러를 매수해서 그리고 그 12월 31일 날 매도, 그러니까 환전과 재환전을 하게 되면 한 5.7%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해였어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뭐 은행 금리보다는 물론 높기는 했겠지만 뭐 그렇게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었던 그런 때였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달러 투자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 수익률이 5.7%인데 거기 한 17배 정도, 그러니까 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아니, 시장 수익률이 5.7%인데 어떻게 17배를 달성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가면 10%의 수익률인데 1,000원에서 1,050원으로 갔다가 다시 1,000원으로 오면 50%를 달성하고 다시 1,050원으로 갔다가 다시 1,000원으로 오고 또 사가지고 다시 팔고, 이걸 이제 반복하면 그 안에서도 계속 이 파동에 따라서 사고팔고를 반복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복리의 수익을 이제 계속 추구한 거죠. 수익이 나오면 그걸 더해서 또 재투자하고 이런 것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전체 투자 금액도 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300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거기에 100%의 수익률을 달성했으면 300억 원을 벌었겠죠. 그게 아니라 시드머니는 저도 되게 작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자산을, 저도 이제 달러 투자가 그때는 거의 초기 단계였으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 투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그게 제 돈도 아니었고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금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출금으로 해도 괜찮은 게 이게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샀다가 팔고 원화가 되면 다시 입금해 놓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환율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겠죠. 계절과 같이 움직여요. 계절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봄이 가면 그 다음에 뭐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뭐 겨울이 또 오고 뭐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원달러 환율도 이 중요한 개념 중에 제가 또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가, 오일이나 금이나 이런 자산들은 가격이 정해져 있고 상방과 하방이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내가 한 몇 개월 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끊임없이 오르잖아요. 우상향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어떤 현물 자산이나 이런 가치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여가지고 시기를 놓치면은 그 투자할 기회도 잃게 되는, 뭐 서울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달러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이 닫혀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심각하게 망하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아무리 떨어져도 그 원달러 환율이 역사상 최저점이 한 7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7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 IMF 때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도 위기의 상황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환율이 한 1,700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달러 투자할 때는 그러면 700원과 1,700원의 중간이면 한 1,200원 정도네. 1,200원보다 싸게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위에서 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00원 아래에서만 사면 큰 위험은 없겠다. 이렇게 되게 단순 무식하게 투자를 했을 정도로 상방과 하방이 그 닫혀 있는 구조예요. 환율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위험하니까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환율을 올려주죠. 자, 지금 부동산 투자자들은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달러는 너무 낮아지면 정부가 올려줘요. 그리고 너무 올라가서 난 이제 기회가 없네라고 할 때쯤이면 낮춰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이런 최적의 구조를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면 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달러 투자의 가장 큰 강점은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측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예측이라는 말보다는 예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년 1월에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모르죠. 환율을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 있다라는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경제학자들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도 예측이 불가한 영역에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1월 달에 내년 1월에 환율이 1,200원입니다. 200원이 될 겁니다. 이런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아마도 900원하고 1,300원 사이에 있을 겁니다.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고 틀릴 가능성도 대단히 낮죠. 왜냐하면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어느 정도 그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될지, 또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직접 투자는 말 그대로 그 현찰 달러를 환전을 해서 그 환율이 올랐을 때 되파는, 재환전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접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달러 지수나 원달러 환율에 추종하는 오르고 내리는 이제 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에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달러 ETF라든지 또 해외 뭐 이제 환율 관련된 뭐 FX 뭐 마진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파생 상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실제 돈을 사고 파는 걸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요. 간접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아요. 이유는 제가 아까 달러 투자 이제 장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러를 매수하는 행위는 원화를 매도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달러를 샀는데 그 달러가 수익 실현하고 이제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른바 물렸다라고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달러로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를테면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차피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달러를 사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투자로 인식하지 않으면 기회가 한번 날아가는 거고, 투자로 인식하고 미국 주식까지 투자를 하면 두 번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달러를 많이 모아놨다가 미국 주식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 달러로 뭐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미국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자녀가 유학을 간다면 보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간접 투자 상품은 그 숫자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물리는 경우에 끝이에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그런 대부분 안 나오죠. 그 달러의 지수나 이런 걸 연동하는 상품들이니까,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리츠나 그런 게 아니니까 거기다 투자해 놓고 물리게 되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나 손실을 확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위험한 투자죠, 오히려. 거기다 이제 FX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버리지까지 써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는 이제 현금 투자로만 하고, 이게 이제 비자발적인 그 장기 투자의 상황에서도 또 한 번의 기회, 뭐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투자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달러로 소개를 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1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매수를 해요. 저는 이제 넘버 원이라고 해요. 1번 첫 번째 샀다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샀어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요. 그러면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행복한 경우가 많지는 않죠. 내가 사면 내리는 게 주식이고 달러예요. 원달러 환율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여요. 신기해요. 그러면은 1,100원이었는데 샀는데 떨어져서 1,090원이 돼요. 그러면 2차 매수가 들어가요. 또 사요. 또 10원이 떨어지면 또 사요. 그래서 넘버 1, 2, 3, 4 이렇게 계속 사는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내가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실제로 살 때마다 올렸어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넘버 10이 샀어요. 엊그저께.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10번 물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보면 넘버 1이 샀을 무렵에 제가 모든 자산을 달러로 바꿨다면 손실률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계속 떨어질 때마다 샀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방법이 이제 첫 번째예요. 매수할 때는. 근데 분할 매수야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매도할 때가 조금씩 이 시스템이 달라요. 매도가 어떤 방식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1,000원, 1,100원의 달러를 첫 번째 사고 1,000원에 두 번째 사면 평단가가 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은 1,050원 이상이 돼야지 수익을 얻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가 하는 방식은 평단가를 산출하지 않아요. 그냥 이 자아를 이제 분열한다, 투자자를 분열한다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넘버 원이 산 1,100원짜리 달러는 그냥 걔 거예요. 예. 괜히 이제 있는 거예요. 넘버 10이 산 달러는 오늘 올라가지고 뭐 예를 들면 3원이나 5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 좋죠. 좋을 경우도 있죠. 계속해서 우상향하니까. 근데 원달러 환율은 제가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로 우리 코스피가 막 1,400대까지 떨어졌을 때 원달러 환율은 1,3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다 팔았어요. 1,300원 이상은 올라가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스권 아래에서 상단을 찍었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수익 실현을 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그 지금도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 자산이란 말이죠. 환율은 이제 신의 영역에 예측하는 게 신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넘버 10이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면 넘버 9이 수익 실현을 하겠죠 또. 근데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요? 넘버 10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넘버 10이 넘버 1부터 9까지는 계속 굶고 있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넘버 10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해요. 그러면서 수익은 계속 늘어나요. 그 수익이 넘버 1부터 9까지의 손실분을 보전할 정도로 많이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나머지도 계속 수익 실현하면 이제 그게 수익으로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의 원칙 중에 총 세 가지가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고 또 하나는 절대로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근데 이 원칙이 나쁜 자산에는 허용되지가 않아요. 내가 되게 안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버티다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되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구조가 되면 한 넘버 10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수익 실현을 했어요. 자, 여기 이 시점에서 제가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올라가기를 바랄까요?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떨어지면 넘버 10이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네. 싸게 사서 또 올라가면 또 돈 버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면 넘버 9이 좋아하겠죠. 나도 수익 실현하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올라가도 좋고 떨어도 롱숏 전략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모니터를 쳐다보고 달러 환율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떤 구조냐면은 내가 1,100원에 산 다음에 넘버 2는 1,050원에 사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방식은 계속 들여다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050원이 됐을 때 알람이 울리게 하는 방법이 있죠. 조금 스마트하게 하면. 근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다 쓰지 않아요. 안 봐요, 그냥. 안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봤어요. 근데 1,050원이 아니라 1,040원이 됐어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1,050원에 산 걸 1,100원에 팔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1,100원이 왔을 때 팔아요. 내가 팔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알람을 걸어놔도 똑같죠. 근데 내가 안 보고 가만히 있다가 1,100원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안 봐야.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스템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환율도 확인 안 하고 주가도 확인 안 하는 게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얼마 이하면 사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안 보고 있어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미 사놓은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갔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세븐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의 핵심은 그냥 분할 매수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판다. 그리고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은 뭐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은 이제 알아야겠죠. 적정한 가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는 1,200원 이상에서는 사지 말자.
인데 제가 이제 좀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좀 고도화 됐어요. 그래서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역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역대 환율의 중간은 1,2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떤 미세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원달러 환율의 52주 최저가와 최고가가 뭐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거의 중간가, 그러니까 평균은 아닌 거예요. 중간에서 사면, 중간 밑에서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위에서 사면 손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이하에서만 사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달러 지수도 달러 지수의 52주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고 그 중간보다 이하였을 때만 사자. 왜냐하면 달러 지수도 100에서 출발을 했는데 90이면 100으로 올라가려는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110이면 100으로 또 내려가려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52주 중간가 이하에서만 사자. 이런 두 가지의 이제 조건이죠. 또 하나는 이제 달러 갭 비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달러 갭 비율이란 말을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달러 지수가 100일 때는 적정 환율이 어느 정도였고, 이제 예전에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한 거죠. 달러 지수가 얼마였을 때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 게 적정한 거였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그 적정 환율보다 낮았을 때 사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52주 중간가들 두 개, 그리고 달러 갭 비율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사도 좋을 만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걸 통해서 달러 갭 비율을 통해서 적정 환율을 산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은 제가 엊그저께 글을 하나 올린 게 그때 원달러 환율이 1,118원 정도였을 때 제가 계산을 해서 올려놓은 게 한 1,100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라 했는데 진짜 1,100원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측을 한 건 아니고 달러 지수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연동된 거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계산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숫자들 현재 달러 지수 원달러 환율 그 52주 중간 그 최고가 최저가를 입력만 해 놓으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아, 1번 항목의 조건이 부합되느냐, 2번 부합되느냐. 그게 O가 두 개고 뭐 X가 두 개. 이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O가 네 개가 떴다. 그러면은 달러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달러 투자, 그 O가 네 개가 떴다고 하더라도 달러 투자를 시작해도 좋은 시기인 거지. 그때 모든 재산을 다 몰빵 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분할 매수한다고. 그때를, 그게 중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O가 네 개가 뜬 순간에 투자를 시작해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가라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해가라는 거고. 이 기준만 지키면은 제가 이제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작년까지는 최고점을 한번 찍었던 거고 지금 최저점을 찍었는데 지금 넘버 10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익 실현을 밑에서 한 것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도 했고 그리고 넘버 한 3나 4까지에 있는 자금은 ETF에 넣었는데 미국 주식이 또 좋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또 올라가지고 수익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지금까지는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손실을 확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넘버 10까지 온 이 사놓은 달러들은 평가 손실일 뿐이지 제가 수익을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을 입은 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좀 일치하는 안전한 투자를 하시면 달러 투자만 한다라기보다는 또 환율에 관심이 있으면 좀 경제가 움직이는 거나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좀 잘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그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나 매수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나 이런 주가 지수는 하락을 해요. 또 반대의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 삼아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원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는 수익 실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익 실현 그 시점에는 꼭 보면은 주가는 하락해 있어요. 그럼 주식을 살 타이밍이잖아요. 와, 오늘 주식 팔아서 달러를 샀습니다. 오늘 달러를 팔아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롱숏 전략이 아까 원화와 달러의 롱숏 전략도 되지만 우리나라 주식과 달러 투자의 롱숏 전략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 가지 투자가 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투자는 그 주식 투자하고 좀 다르게 상방이 닫혀 있다 보니까 많이 오르면 그냥 팔아도 돼요. 그 장기 투자가 다른 데서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나 금이나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미 내가 그 달러 자산은 다른 쪽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넘버 원이 그 장기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또 하나는 하방도 닫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아무리 떨어지고 우리 미국이 아무리 망하고 달러의 가치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달러 환율이 500원이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다 바꿔서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10억 원짜리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 아파트를 원달러 환율이 500원이 됐을 때 달러로 바꿔서 가면 그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5억 원짜리 아파트가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2배로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두려움과 공포는 이 자산이 0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이 집이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잖아요. 근데 달러 투자는 기본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원화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하나의 이제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달러 투자를 지금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큰 규모의 자산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투자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원화 베이스의 자산이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내 원화 베이스의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달러 투자는 하고 있지만 환율이 떨어질 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죠.